자,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우리 7강 보는데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을 배웠고, 여러분들 취득세 물론 취득세 과세 주체. 자, 누가 과세 주체가 되는지 특강도였죠. 자, 취득세 성격을 배웠습니다. 취득세 물세라는 거,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죠. 현황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자, 그다음에 과세 대상 어떤 것이 취득세, 자,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도 배웠습니다.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의 개념이에요.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 종합 문제 속에서 이 취득의 개념과 유형을 물어봐요. 자,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자,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야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취득세 취득은 자, 이쪽에 정리를 해드려야겠네요. 자,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인데,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등기 안 됐어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OX예요, 여러분. 자, X입니다. 자, 등기 이행 안 됐어도 사실상 자,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얘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에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이 자,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다 나중에 설명을 듣고 필기하시면 돼요. 형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사실상 취득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얘기냐? 대표적인 예는요, 여러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믿고 어떤 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고 위탁자라고 하죠. 신탁자 또는 위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는 자,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신탁하게 되면 여러분 신탁법에서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로 이전합니다. 근데 대외적인 명의자는 수탁자가 되죠. 근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겁니까? 실질 권리자는 누구 거예요? 위탁자지. 믿고 맡긴 것뿐이잖아. 얘는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했을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자,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이때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는 거. 자, 신탁계약 종료해가지고 수탁자로 갔던 거 돌려줍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실질적인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취득도 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 신탁자의 취득도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물론 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수탁자가 현찮아요. 그래서 바꿔요. 수탁자 경질로 인한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역시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취득은 이렇게 사실상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나올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뭔지 배웁니다.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여러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소유권 여러분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할 때 이외의 권리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해 권리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어떤 게 있느냐?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자,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이 상가 얻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여러분. 자, 그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이 집 전세였거나 이럴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역권이라든가 자, 이렇게 소유권 이해 권리들 또 그다음에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나중에 양도소득세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자,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역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물어봐요. 자, 그래서 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O, X예요.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취득세 대상 아까 배웠는데 그 배운 것에다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자, 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은 취득세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취득 유형을 보시면 취득세 취득 유형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에 좀 짧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 취득 유형은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하는 의제 취득 또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사실상 취득용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상 취득용은요. 자, 또 전소유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은 전소유자 없이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여러분 자,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신축해요. 맨 땅에 건축물 신축했다. 자, 그러면 자, 또는 재축한다. 그러면 전소유자 없잖아요. 또 자, 토지 매립간척에 의한 취득이요. 매립간척에 의한 바다를 메워서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 원시 취득입니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자, 이럴 때. 자, 그다음에 승계 취득이요.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얘는 무상 취득과 그다음에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자, 상속이나 증여 같은 자, 무상 취득이 여러분이 상속받거나 증여로 뭘 취득해요.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상속 증여로 취득했다. 취득세 부과되는데 아니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는데 또 취득세도 부과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속 증여로 취득한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유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매매라든가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는 거죠. 교환이라든가 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가 좀 다 되고 민법에서 배우고 자, 개념들 익힌 다음에 다시 보면 별거 아닙니다. 교환 같은 거. 자, 민법에서는 교환 계약 그러면 여러분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어쩌고 배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교환은 밥 바꾸는 거죠. 부동산 밥 바꿨다. 그러면 상대방 자 잠깐 볼까요? 갑 소유의 A 건물이 있고요.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맞바꿔요. 동등가치로 교환한다. 그러면 자, 그럼 보세요. 교환할 때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주죠. 자, 대가를 보세요. A 건물을 이전하는데 을로부터 B 토지를 자신의 건물을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교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환도 자,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간에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에서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사실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칙적으로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시험에서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X입니다. 무상 취득 과세됩니다. 또 원시 취득 과세가 되는데 다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자 이런 것들을 조립 제작합니다. 또 주문에 의해서 선박을 여러분 건조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 선주로부터 뭐 현대 미포조선에서 배를 주문받아 건조한다거나 이럴 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거나 선박을 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거나 이럴 때는 얘네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과세되지 않고 얘네들은 승계 취득할 때만 자,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현대자동차에서 여러분 자동차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그럼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현대자동차가 원시 취득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팔아요.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가격 가만히 보니까 가격이 이미 취득세 또 반영돼 있잖아요. 그걸 취득세 또 냈어요.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 차, 기, 항, 선여, 에브리바디 여러분 어디든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합니다. 또 자 이는 사실상 취득용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요.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지목을 변경할 때는 취득세 과세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토지 지목이 변경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요. 자, 밭을 갖고 있어요. 밭을 갖고 있는데 이 밭을 갖고 있는데 이걸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을 변경해요. 자, 밭이었는데 소유자 갑이에요.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서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잖아.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지라는 것을 갑이 메리칸 쪽에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자, 이래서 이런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여러분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용 어디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전에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었어요. 근데 지목 변경 됐는데 대지로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으로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가액의 증가가 생겼습니다. 가액의 증가가 생겼는데 자, 얼만큼이요? 4억 원만큼이요.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가 지목 변경해서 네 재산의 4억 원만큼 가치가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세 취득했다고 의지하는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에 한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유형에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선박의 여러분 종류를 변경해요.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여러분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동차에서 핵심 부품은 뭡니까? 자동차 핵심 부품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수강생분은 타이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타이어가 잘못되면 죽죠? 아니 엔진이 퍼지면 차라리 옆에다 세워놓으면 되는데 타이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 부품 아니죠? 자, 그래서 자동차 핵심 부품 뭡니까 여러분? 엔진이지. 원동기 장치, 엔진, 원동기 장치가 핵심입니다. 그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해요. 그러면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용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장비나 선박 같으면 승선 인원 많이 탈 수 있도록 배를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FRP선 나무로 된 배였는데 FRP선으로 배의 재질을 바꾼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종류 변경이에요.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 자동차의 엔진, 원동기 장치를 교체한다거나 등등 그랬을 때 그래서 자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합니다. 개수가 뭔지는 부동산 공법에서 나와요. 개수가 어떤 건지 자세히 나오고
자, 우리 기본수나 이런 데서 개수의 의미가 참고적으로 쭉 나오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개수가 어떤 건지, 어떤 때 개수로 보느냐 이런 것까지 개수 요건까지는 우리 세법에서 묻지 않습니다. 하여튼 건축물 개수를 해요. 자, 그래서 개수하거나 또 증축 등을 해요. 그래가지고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여러분 건축물 개수했다, 증축했다면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지만 그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게 의제 취득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따가 자세히 또 배울 과점주주란 자가요. 우리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주식을 취득해요. 여러분 주식은 취득세 대상, 아까 열거된 취득세 대상에 주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을 취득할 땐 취득세 안 냅니다. 근데 과점주주란 자가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해당되지 않아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여도 자, 뭐 이사회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결 결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실생활에서는 지분율 몇 프로 안 되는 대기업의 총수가 그냥 좌지우지 해버리지만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원칙대로. 자, 비상장 법인, 상장 법인과 달리 비상장 법인은요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합니다. 야,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된다. 그럼 지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그 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항상 과점주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했는데 내가 과점주가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상이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취득의 유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우가 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예요. 부과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돼요. 자,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 부과돼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근데 단,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형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부동산 임차권, 시상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해 권리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재 자 보시면 취득의 개념 이 취득의 개념에서 양가로 1번 취득에 의해서 원칙 봅니다. 취득이란 매매 여기 밑줄 교환 여기 밑줄이고 자, 상속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주일자 건축개수 국민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성 등과 이와 그밖에 유아 유산 취득으로서 여기부터 또 밑줄이야. 두 번째 줄 끝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이야.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만 하면 유상무상, 원시, 승계를 불문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예외를 보세요. 차량기 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죠.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자, 또 밑줄이야. 승계 취득만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자, 건축이 뭐고 개수가 뭔지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지 줄 긋고 읽을 필요 없습니다. 간주 취득이요.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인데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자, 여기 자, 여기 오타가 있구나.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선박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거나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우리 교재에는 그냥 가액의 증가란 말이 없어요. 토지 지목 변경까지만 돼 있고 차량에서 선박 종류 변경까지만 돼 있고 건축물 개수 등까지만 돼 있는데 요 가액의 증가를 물결 표시하고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주겠다고 의지합니다. 가액의 증가를 거기다가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의 의의와 그다음에 또 취득의 유형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공이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쭉 앞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취득세 성격 그 다음에 공 2번에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여기를 봅니다. 취득세 과세권자는 하여튼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요. 자,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요 세금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봅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했어요.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납세지에 관한 것을 일별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자, 세금 계산했어요.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어디다 납부할지. 자, 납세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시면 취득세 납세지입니다. 어디를 취득세 납부의 장소로 하느냐, 관할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자, 한번 봅니다. 보시면 취득세, 여러분, 납세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별에서 제가 지방세, 국세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겠어요. 자, 한꺼번에 소개해드릴 건데 보시면 먼저요. 지방세는 여러분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고 주소지가 아닙니다. 물건 소재지고. 근데 국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국세는 자, 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자, 그래서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지방세는 자,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촬영하는 저기는 고향이 어딘가? 에? 경기도 수원? 고향이?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경기도 만약에 수원시입니다. 수원시. 자, 멀리 좀 지방이었으면 좋았는데, 자, 경기도 수원시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멀리 가야 되겠네요. 어떤 물건을 부동산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주 특별자치도예요. 제주 특별자치도 만약에 서귀포시에 자, 어떤 부동산을 샀습니다. 요즘 제주도가 뜨고 있죠. 자, 이미 떴죠, 뭐. 예. 자, 이미 그래서 광풍이 한번 지나갔는데 제주도도.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주소지인 사람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를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자, 어디다 낸다는 겁니까? 자, 취득세는 특광도죠. 과세주체가. 그러니까 제주도에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까 시군구에 위임징수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건 빼고 과세주체로 봤을 때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자, 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등등 하여튼 등록할 일이 생겼어요. 저당권 설정 등이나 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록면허세를 어디다 낸다는 겁니까? 역시 등록면허세는 도구조 과세주체가 도구니까 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재산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 그러면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서귀포시에 재산세를 냅니다.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자 주소지 관할 특광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취득자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 소재지, 토지면 토지 소재지, 건축물인 건축물, 주택이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자, 그 주소지가 아닙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이래요. 교수님, 제가 서울이 집이고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그 지자체에서 그 지방에서 저희 집으로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는 꼭 저희 집으로 오던데요. 서울 저희 집으로. 여러분 그거는 안내 편의를 위해서 자, 그 지방 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여러분 집으로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 땅 여러분 지방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고지서를 딱 던져놓으면 모르잖아 아무도. 자, 그러니까 안내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준 것뿐이지. 자, 그 재산세를 내면 그 재산세는 어디로 간다? 그 지방 그 재산이 소지하는 시군구를 납세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종부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냐? 종합부동산세는 자, 굳이 제주 특별자치도까지 가서 여기 관할 세무서에 볼일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세금을 내든 집 가까운 경기도 수원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 세금을 내든 어차피 그 세금은 국고로 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 보라고 자, 지방 국세와 달리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예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만약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디다 낼 거냐는 건데 역시 양도소득세도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결론,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납세지가 주소지 나오면 틀려요. 원칙적으로. 국세는 원칙적으로 어디다?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아셨죠? 양도자 주소지입니다. 국세는 주소지. 자,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는 거. 요거만 여러분이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지 관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납세지 양가로 2번 납세지에서 여러분 부동산만 밑줄 그시면 돼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항공기, 선박, 어업권, 광학권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동그라미 9번에 골프, 승마, 콘도, 종합시설, 요트형권 같은 이런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골프형권을 취득했을 때 납세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골프장 소재지. 승마형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형권은 요트, 보관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거 물건 소재지, 그 시설 소재지라는 거. 요 회원권 정도 주의를 두시면 되고 부동산을 주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동그라미 10번에 또 윗줄입니다. 위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자, 취득세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는 얘기의 밑줄입니다. 이것도 다.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하고 자, 경기도 만약에 경기도 자 성남시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토지를 취득해요. 이 취득하는 토지 가격이 전체 토지 가격이 1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자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자 어디다 납부할 거냐는 거지. 물건 소재지인데 어느 물건 소재지 낼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해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취득세를 계산할 때 이 과세 표준을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무슨 얘기냐.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을 산정고시합니다.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산정고시해요.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자, 요 1억 원 요 취득 가격에 대한 과세 표준을 60% 요거를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이고 4천만 원 곱하기 세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요 과세 표준을 나누어 가지고 세액 계산해서 각각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요 계산된 것은 송파구에 나머지 40% 계산된 것은 성남시에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취득세를 수입을 안 분할 때 어떻게 안 분하느냐 시행령에 거기 박스 안에 시행령 내용인데 나와 있어요.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자 여기가 포인트 취득 물건 소재지를 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건데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 이렇게 바꿔요. 면적 비율 아니고 보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비를 안 분한다는 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아셨죠? 요거까지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대물세이므로 물세니까 여러분 취득자의 인적상 고려하잖아요. 물건만 봐요. 또 이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따지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하고 법인이 취득할 때 부동산을 똑같은 부동산을 개인이 취득할 때와 법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취득하는 물건만 봅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취득자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한 자인데 과세물건의 취득자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등등등 자 이런 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어떤 자냐?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여기 밑줄이고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요까지 자 관계법령에 따른 계속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요 이러면 틀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이야. 그래서 취득세 납세문자는 원칙 공부상 취득자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자라는 거. 등기등록과 무관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3번 다만 취득의 제한 요거 머리 글자를 따져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취득세 납세무가 없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밑줄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 주체구조부의 취득이요. 자 우리 26회 시험 때는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문제에서 요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요 양가로 2번을 옳은 것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자 2위자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 자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옛날에 강의했던 어떤 학원은요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어떤 학원은 자 어디에 있었냐면
청량리역 광장의 건너편에 미주상가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6층 학원이 6층짜리 건물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6층짜리 건물이에요. 6층에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 제가 7, 8년 전에 강의할 때 거기에 그 강의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여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6층 건물인데 그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하철 타고요. 지하 청량리역에 내려요.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역마다 잘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계단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아침에 바쁠 때 시간 막 촉박한데 아침에 내려가지고 지상까지 막 뛰어 올라요.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지상에서 다시 학원까지 뛰고요. 학원 여기서 건물을 바라보면서 숨 한번 몰아쉬고 1층부터 9층까지 또 뛰어 올라가요. 그러면 학원에 도착하면 한 10분 정도는 별이 빙빙 돌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강의를 못했어요. 자, 10분 늦더라도 그냥 늦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주체구조부요. 건물주가 있습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있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학원의 원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엘리베이터를 가설하자. 자, 엘리베이터를 가설한 자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죠.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을 했을 때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 승강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되면 취득세 대상이 돼요. 그럴 때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취득에 대해서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거냐는 건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규에서는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예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왜 그러냐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 2번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가설이 되면 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게 돼요. 어차피 건물과 일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취득세에 어차피 건물과 일체가 되는 거니까 이 주체급 취득자한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 징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가설한 자를 가려내서 그 사람한테 세금 부과하고 그 사람이 세금 안 내면 추징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건물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건물주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더 좋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관계, 동그라미 2번 은행 금고에 관한 것들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취득세라든 걸 누가 보다 내부적으로 바꾸고 뭐 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자, 하여튼 우리는 원칙대로 배웁니다. 주체구조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은 주체구조 취득자입니다. 시험에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라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설한 자 X입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요. 밑줄 그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체구조 취득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을 그으시고 주체구조 취득자 함께 취득한 간주한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이요. 자, 요 선박차량 개장 및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동그라미 보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선박차량 개장 및 종류를 변경 가액이 증가할 때 취득한 거 보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류 변경, 우리 교재 거기 자세히 그 내용이 안 나왔는데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의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여러분 양가로 2번 주체구조부 취득은 양가로 2번 제목에다가는 가설한 자 X해 놓으시고 가설한 자 X해 놓으시고 양가로 2번에 주체구조부 취득.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여러분 차량기장 및 선박 종류 변경 여기다가는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 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이것은 그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시점의 소유자지. 시점의 소유자지. 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요거지.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지목이 변경되고 나서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4번이요. 과점주주의 취득이야. 자, 요거는 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점주란 자가 어떤 자인지 자,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양가로 4번 과점주의 취득은 좀 이따 다시 따로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미에. 자, 상속에 따른 취득 양가로 5번을 봅니다. 넘어가서 양가로 5번 상속에 따른 취득이요. 상속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의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어 설명을 잠깐 하나 드릴게요. 유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유증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증이 무슨 말이냐? 자, 유증이 무슨 말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증여.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유언으로 증여.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과 상속인 이외적에 하는 유증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 세법에서 알 필요는 없고 유증.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보세요. 내가 죽으면 5남 2녀 7남매 중에서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몰빵해서 줘라. 이게 뭐다? 유증입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자,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몰빵해 줘라. 자, 이렇게 이게 유증인데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그러면 그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해요. 증여자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5남 2녀 7남매. 제가 5남 2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다니냐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말이 씨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유증은 여러분 근데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항상 상속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속과 우리는 그냥 상속과 같다. 그래서 그냥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 여기가 사각형이에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각자인데요. 여러분.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등이 아시죠 여러분?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예를 들어서 자 대한이는 만약에 상속받았는데 건물을 상속받고 상가를 자 민국이는 만약에 주택을 상속받고 그다음에 만세는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 대한민국이 만세가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해서 자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밑줄이요. 자, 집 딱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 갑을병의 3명의 상속인들은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상속인 각자고 자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받았을 때 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양가로 6번 봅니다. 조합원의 취득이요. 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밑줄, 그 다음에 도정법 규정에 따른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이 계속 밑줄입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속 밑줄이에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자, 요거 제외한다. 즉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요거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시면 우리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자 봅니다, 여러분.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면 조합원용 부동산은 이거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조합원이 명의는 조합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근데 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고 조합으로 바꿔내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 자 배우자 또는 직계전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이미 나왔고 계속 지금 5회 시험, 26회 시험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수익에 따른 유상 취득의 의제 중요하고요. 자, 양가로 9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 시 증여의제 이런 것들이 자 25회 시험 전에 요거 개정이 된 내용인데 2014년 개정세법인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자 요 양가로 7번, 8번, 9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아까 과점주의 취득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고맙습니다.